영어 말하기 시험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멘탈이 50% 먹고 들어가거든요. 멘탈이 나가면 실력 발휘가 안 되죠. 오늘은 오픽 AL을 받기 위해 시험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망해도 AL 받을 수 있다. IH를 연속 3번 받고 오신 학생분이 있으셨거든요. 최근 시험에서 설마 나오겠어 하는 준비 안 한 산업 문제가 돌발로 나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첫 콤보 문제를 망쳤다는 생각에 나머지 문제를 자포자기 심정으로 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속으로 괜찮아. 나머지 잘하면 돼. 라고 멘탈을 관리하려고 했지만 자꾸 마음 한켠에 이번에도 A에 글렀다. 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그냥 망했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뒤에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긴 한데요.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보면 첫 번째 콤보 문제 3개는 그냥 5분의 1일 뿐이고 심지어 배점으로 보면요. 20분의 1 수준일 수 있거든요. 오픽에서는 5개의 콤보가 있는데요. 앞 문항보다는 11, 12, 13, 14, 15 그러니까 뒤쪽 문항이 배점이 훨씬 높아요. 특히 AL 득점에 있어서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할 기회는 충분히 많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채점관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그 콤보 문제를 듣고 얘는 그냥 걸렀네. 얘는 IH 주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답변을 듣게 되어 있어요. 500m 올림픽 경기에서 처음부터 1등으로 달려서 금메달을 딴 사람보다 처음에는 좀 뒤처지다가 마지막 스퍼트에서 실력을 올려서 역전하면 훨씬 더 감동이 크잖아요. 오픽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반에 조금 삐걱된다 하더라도 뒤에서 실력을 드러내면 채점자에게 주는 반전 효과가 커요. 그래서 끝까지 듣다 보면 처음에는 실력이 별로네 하더라도 뒤로 갈수록 점점 잘하는 걸 들으면 '얘가 실제로는 초반에 좀 긴장했구나.' 하고 처음 낮았던 기대값이 나중에 오히려 더 높게 바뀌면서 AL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시험장에서 내 심정에 변화를 일으키려면요. 우리 뇌가 반드시 빠르게 납득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냥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갖다 대는 거죠. "앞쪽에서 좀 답변을 못한 게 나름 내 전략인 거야. 배점이 훨씬 높은 뒤쪽 콤보 문항에서 내 실력을 충분히 보이면 돼."라고 스스로에게 근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는 그래? 그럼 겁먹을 게 없네? 오히려 잘 됐네. 해 보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험자분은 이 전략을 통해서 바로 다음 시험에서 A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답변이 완벽하지 않아도 AL 나온다. 또 다른 수험자의 경우 평소에는 경험 문제도 잘 말하시는데요. 계속 IH 성적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 진단서를 한번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시제 문제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답변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IH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휘의 다양성, 고급 문장 쓰기, 논리 구조 만들기, 뭐 메인 포인트 지키기, 정확한 발음과 억양 유지, 높은 텐션 유지 이런 것에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험 칠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스스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걸 없애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실제로 완벽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시험을 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거고 즉 이 자격증을 얻으려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리고 시험이 총 40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완벽을 유지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고 노이로제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을 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긴장되고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문법, 발음, 어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풀 가동 모드에 들어가면 어때요? 컴퓨터에 뭔가를 막 엄청 많이 돌리면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자분에게 선택과 집중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만일 경험 유형 질문에 답변을 얘기해야 한다면 너무 많은 것에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시제, 여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시제 신경 쓰자 이렇게 해도 시험 치는 순간 그 사실을 까먹잖아요. 그래서 과거 경험 문제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V를 표시하면서 계속 말하라고 했어요. 답변하면서 바로 눈에 손가락이 보이니까 시제 리마인딩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방법을 통해서 IH 등급에 벗어나서 AL을 딸 수 있었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써야 좋거든요. 우리 두뇌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복잡한 것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엄청난 저항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장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아요. 내 답변이 곧 AL이다. 세 번째 IH 장수생 학생분은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면 정답 같은 답변을 척척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너무 이상할 만큼 정형적인 답변이었거든요. 근데 채점관 입장에서도 만일 내 답변이 너무 상투적이고 어휘나 말투가 지나치게 매끄러우면 이거 혹시 외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 나라의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이분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오픽은 10년 이상 된 시험이라서 채점가들이 이제 그 답안을 딱 들으면 이것도 그 특정 교재에서 본 예문과 거의 형태가 비슷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외운 답변이라는 그런 의심을 해서 점수를 깎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답 같은 대답을 오픽 채점가들이 AL에서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이 시작되면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돌발 문제에서 아까 대답한 답변과는 달리 갑자기 머뭇거리는 현상이 빈번하거나 예상치 못한 문법 실수와 어휘 선택의 실수가 연발되면서 이전 답변과 갭이 커지면 스크립트에 대한 그런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AL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에게는 이 시험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내 솔직한 경험과 개성을 드러내면서 최대한 내 개인적 느낌을 얘기하면서 "아 내 말이 정답이야." 하고 마음을 가지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동안 그 정형적인 답변 틀에서 벗어나서 AL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정리하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시험장에서의 멘탈 관리인데요. 시작이 망해도 AL 받을 수 있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AL 나올 수 있어요. 내 대답이 곧 AL이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사실 IH를 받았다는 건 일단 AL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시험장에 있다는 건 AL을 받으려고 정말 피나게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시험을 걱정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진짜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들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했으면 난 AL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시험 당일 멘탈 관리에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Bye everyone.